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전체 줄거리 요약. 밀란 쿤데라가 1984년에 발표한 소설 먹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쓴 현대문학의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68년 프라하의 봄과 그 뒤를 이은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전개됩니다. 개인의 이야기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엮어내면서 개인의 삶이 더 넓은 사회 정치적 맥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소설의 중심에는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기원전 6세기 파르메니데스의 이분법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단순한 이분법적 대립이 아니라 인물들의 선택과 존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방식으로 탐구됩니다. 또한 쿤데라는 니체의 영원의 기 사상을 언급하며 단 한 번뿐인 삶의 가벼움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들을 통해 소설은 인간 존재, 선택,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탐구하며 삶의 유일무이함과 잠재적인 반복성이라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 고찰합니다. 주요 등장인물과 초기 상황. 토마시는 프라하에서 명망 있는 외과 의사이자 지식인으로 복잡한 여성관계를 맺는 인물입니다. 그는 성관계와 사랑을 별개의 독립된 영역으로 여기며 많은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만 그의 아내인 테레자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시는 성관계 중에만 드러나는 여성의 특이성을 탐구하고자 바람을 피우며 초기에는 아내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는 이전에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이 경험은 그에게 사랑과 책임의 의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강화시켰습니다. 토마시는 관계에서 감정적 헌신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성적인 행위를 가볍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가벼움의 개념을 구현합니다. 그는 섹스를 가볍고 무의미한 행위로 사랑은 무겁고 의미 있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섹스 후에는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테레자는 시골 마을의 젊고 불안정한 웨이트리스로 토마시와의 우연한 만남을 억압적인 어머니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줄 운명적인 사건으로 여깁니다. 그녀는 깊은 관계를 갈망하며 어머니의 천박한 삶과는 대조적으로 책에서 위안과 지적 자극을 찾습니다. 테레자는 토마시의 고상한 모습에 매력을 느껴 그를 찾아 프라하로 떠납니다. 그녀는 토마시의 끊임없는 외도로 인해 질투와 불안감에 시달리며 육체적인 방탕함에 대한 두려움과 배타적인 사랑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는 악몽에 자주 시달립니다. 테레자는 삶에서 무거움과 의미를 추구하며 토마시를 그녀가 갈망하는 안정감과 연결을 제공해줄 잠재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그녀는 그들의 만남을 사랑의 징표로 여겼습니다. 사비나는 재능 있고 독립적인 화가이자 토마시의 연인으로 가벼움을 구현하며 배신을 도덕적 실패가 아닌 새로운 경험을 갈망하는 해방적인 행위로 여깁니다. 그녀는 공산주의와 모든 형태의 이념적, 사회적 제약을 강하게 혐오하며 궁극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무거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사비나는 예술 활동에 전념하며 키치라는 개념에 대해 복잡하고 아이러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녀는 키치의 본질적인 거짓됨을 인식하면서도 때로는 그 감정적인 울림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사비나는 모든 형태의 헌신, 영속성, 이념적 제약을 거부하며 배신 행위를 통해 부과된 무게로부터 벗어나려는 극단적인 가벼움을 대표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열정으로 배신을 즐겼습니다. 프란츠는 제네바 출신의 친절하고 동정심 많은 대학 교수로 사비나의 연인이자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는 학문적인 삶을 살아왔으며 사비나를 만나기 전에는 모범적인 가장이었지만 그녀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습니다. 프란츠는 사비나의 자유분방함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에 강하게 매료되어 자신의 학문적, 가정적 삶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삶의 분리에서 거짓이 비롯된다고 믿으며 이 둘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진리 속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츠는 사비나와의 관계를 통해 가벼움을 추구하지만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연결과 목적이라는 무거움에 대한 더 깊은 열망을 드러냅니다. 그의 사비나에 대한 존경심은 피상적인 자유에 대한 동경 뒤에 숨겨진 더 본질적인 필요를 보여줍니다. 그는 사비나의 자유로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관계의 발전. 토마시와 테레자는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의사 토마시가 테레자가 일하는 술집에 찾아오면서 둘은 연인 관계가 됩니다. 토마시는 테레자에게 작은 강아지를 선물하고 그들은 강아지에게 카레닌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겉보기에 무작위적인 사건들이 운명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반복되는 우연은 필연성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토마시는 결혼 후에도 바람기가 많아 다른 여자들을 만났고 특히 자유분방한 성격의 사비나와도 관계를 가집니다. 토마시는 사랑과 섹스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그의 신념에 따라 성적인 관계에서 감정적인 헌신과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테레자는 토마시의 외도 사실을 알고 질투심에 괴로워하며 그의 반복되는 배신으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그녀의 질투심은 끔찍한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1968년 바르샤바 조약군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이후 토마시와 테레자는 취리히로 망명하지만 토마시의 외도는 계속되어 테레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향수병에 시달리던 테레자는 결국 개 카레닌과 함께 프라하로 돌아갑니다. 토마시는 놀랍게도 테레자에 대한 깊은 애착을 깨닫고 취리히에서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조국으로 돌아가 그녀와 재회합니다.
토마시가 자유와 안락한 삶을 버리고 프라하로 돌아온 결정은 테레자에 대한 그의 사랑이 연민으로 특징 지어지는 깊은 감정으로 발전했음을 시사합니다. 토마시와 사비나. 토마시와 사비나는 감정적인 얽매임 없이 가벼움과 자유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에로틱한 우정을 유지합니다. 사비나는 토마시의 성과 사랑에 대한 관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감정적인 헌신이나 장기적인 기대 없이 지적, 육체적 매력에 기반한 비교적 순수한 형태의 가벼움을 보여줍니다. 사비나는 토마시처럼 배신의 드라마를 즐깁니다. 그러나 자유와 배신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해석과 경험으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점차 멀어집니다. 끊임없이 이동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비나의 욕망과 테레자에 대한 토마시의 깊어지는 애착은 그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만듭니다. 사비나와 프란츠. 사비나와 프란츠의 관계는 열정적이지만 궁극적으로 불균형한 관계로, 프란츠는 사비나의 자유분방함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에 이상화된 매력을 느끼고, 사비나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프란츠를 다소 이용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의미와 감정적 연결을 갈망하는 프란츠의 욕망과 감정적 무게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비나의 확고한 가벼움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사비나는 프란츠의 헌신을 억압적으로 느낍니다. 결국 사비나는 프란츠를 갑작스럽게 떠나고, 프란츠는 큰 상심에 빠져 이전 삶의 공허함과 진실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비나의 배신은 프란츠가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됩니다. 역사적 사건의 영향. 1968년 프라하의 봄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알렉산더 두체크의 지도 아래 자유화와 민주적 개혁을 시도했던 중요한 정치적 사건입니다. 이 시기에는 언론 자유가 허용되고 검열이 폐지되었으며 국민들에게 더 큰 개인적 자유가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소련이 주도한 바르샤바 조약군의 침공으로 인해 잔혹하게 짓밟히고 엄격한 공산주의 통제가 다시 부과되면서 좌절됩니다. 소련의 침공은 체코 국민들에게 깊은 환멸과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많은 이들이 조국을 떠나거나 억압적인 체제 하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억압적인 정치 환경은 등장인물들의 삶과 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존경받는 외과 의사였던 토마시는 그가 쓴 글이 공산 정권의 비판적이라고 해석되어 병원에서 해고당하고, 결국에는 창문 닦기와 시골의 트럭 운전수와 같은 하찮은 일을 하게 됩니다. 사진작가였던 테레자 역시 소련 침공을 기록한 사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바텐더로 일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의 억압적인 성격을 깊이 혐오하는 사비나는 체코슬로바키아를 떠나 스위스와 나중에는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과 예술적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사건들은 자유와 억압, 개인과 국가의 권력관계, 그리고 이념적인 키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개인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소설의 주요 주제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정치적 배경은 개인의 자유가 정치 이념과 사회적 기대라는 무게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는 세계에서 등장인물들이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에 개인적인 갈등을 겪는 방식을 증폭시킵니다. 소설은 정치적 억압 속에서도 개인들이 자신의 실존적 딜레마와 계속 씨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요 주제 탐구, 가벼움과 무거움. 소설의 핵심에는 가벼움, 아임멀리스트 케이멀 한 번 일어난 것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다. 인생의 유일하고 반복 불가능한 본질을 강조하며 무의미하게 보이게 함과 무거움, 책임감, 헌신, 그리고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종종 도덕적, 실존적 무게와 관련됨 사이의 철학적 대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설은 가벼움이 자유와 짐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바람직한 상태인지, 아니면 존재의 덧없음과 무의미함을 나타내는 끔찍한 상태인지에 대한 복잡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찬가지로 무거움이 삶의 의미와 안정감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억압적인 짐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탐구합니다. 작가는 전통적으로 무거움을 숭상하는 통념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서로 다른 등장인물들은 사랑, 관계, 그리고 삶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구현합니다. 토마시와 사비나는 처음에는 헌신을 피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회피하는 특징을 보이는 가벼움을 선호하는 반면, 테레자와 때로는 프란츠는 더 깊은 감정적 연결과 목적의식을 추구하며 무거움에 끌립니다. 등장인물들의 여정은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이러한 양극 사이에서 끊임없이 협상하고 잠재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이러한 개념들의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본질과 자유와 의미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토마시는 테레자에 대한 사랑을 통해 가벼움에서 일종의 무거움으로 이동하는 반면, 테레자는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일정한 가벼움을 발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 섹스, 충실함, 그리고 배신. 소설은 토마시의 처음에는 냉담한 에로티시즘과 결국 테레자에 대한 깊은 연민, 테레자의 토마시에 대한 소유욕 강하고 변함없는 사랑, 사비나의 모든 형태의 감정적 헌신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욕망, 그리고 프란츠의 사비나에 대한 이상화되고 다소 순진한 숭배와 같이 소설에 제시된 다양하고 종종 모순적인 형태의 사랑을 분석합니다. 소설은 전통적인 낭만적 이상을 해체하고 육체적 욕망과 감정적 연결 사이의 복잡성, 모순, 그리고 내재된 긴장을 탐구하며 사랑이 깊은 행복과 강렬한 고통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소설은 사랑이 단순히 성적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동반과 공유된 존재에 대한 필요에 관한 것이라고 시사합니다.
외도는 소설에 반복되는 주제이며 각 등장인물에게 서로 다른 의미와 동기를 부여합니다. 토마시에게 외도는 처음에는 덧없는 육체적 경험을 추구하고 성과 사랑의 분리라는 그의 신념을 확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비나에게 배신은 자유라는 그녀의 철학의 필수적인 부분이자 감정적 또는 이념적 속박의 모든 형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됩니다. 프란츠에게 사비나와의 관계는 더 진실하고 열정적인 삶에 대한 욕망에 의해 그의 아내에 대한 배신의 형태입니다. 테레자는 쾌락 때문이 아니라 토마시의 가벼움을 이해하려는 잘못된 시도로 단 한 번의 외도를 경험하지만 결국 죄책감과 공허함만을 남깁니다. 배신은 단순한 도덕적 렌즈를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발견과 사회적 규범의 거부에 촉매 역할을 하면서 동기와 결과가 다양한 복잡한 인간 행동으로 탐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테레자의 경험은 외도의 잠재적인 부정적 감정적 결과를 강조합니다. 자유와 책임. 등장인물들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갈망과 삶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헌신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따르는 책임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을 겪습니다. 토마시는 처음에는 감정적 유대감으로부터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하지만 점차 테레자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연민을 느끼게 되어 그녀를 위해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게 됩니다. 사비나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며 종종 그녀의 관계에서 감정적 연결과 안정감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프란츠는 그의 평범한 삶으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지만 결국 감정적 취약성으로 이어지더라도 의미와 연결을 추구합니다. 테레자는 사랑과 헌신의 안정을 원하지만 토마시의 자유에 대한 필요에 끊임없이 직면합니다. 소설은 절대적인 자유의 추구가 고립과 깊은 연결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잠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책임의 수용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등장인물들은 이러한 두 가지 근본적인 인간 욕망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개인과 역사. 프라하의 봄과 그 뒤를 이은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정치적 사건들이 등장인물들의 개인적인 삶에 얼마나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 충성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정치적 환경은 그들의 직업적 기회, 개인적 자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토마시의 정치적 연애는 외과 의사로서의 그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테레자의 사진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며 사비나의 반공산주의 입장은 그녀를 망령으로 몰아넣습니다. 스위스에 살고 있는 프란츠조차도 결국 캄보디아 행진에 참여하게 되어 죽음에 이르는 정치적 활동에 휘말립니다. 소설은 개인의 운명이 더 큰 역사적 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개인의 삶이 정치 이념의 무게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역사적 배경은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실존적 딜레마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힘입니다. 의미의 탐색. 등장인물들이 종종 부조리하고 혼란스럽고 본질적인 의미가 결여된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과 씨름하며 의미와 목적을 끊임없이 찾으려는 시도를 논의합니다. 토마시는 처음에는 그의 일과 냉담한 성적 만남에서 의미를 찾지만 결국 테레자와 더 깊은 관계를 발견합니다. 테레자는 토마시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안정되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그녀의 욕망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사비나는 그녀의 예술적 표현과 끊임없는 자유 추구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프란츠는 그의 지적 추구와 열정적이지만 불운한 사비나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고 나중에는 정치적 활동에서 목적의식을 발견합니다. 소설은 의미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삶에 내재된 가벼움과 덧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신의 선택,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 구성하고 발견하는 것이라고 시사합니다. 비록 비극적이지만 결말은 토마시와 테레자가 시골에서의 공유된 삶에서 일종의 의미를 발견했음을 암시합니다. 키치의 개념. 쿤데라의 키치 개념을 감상적이고 종종 조작적인, 미학적 이상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조화롭고 불쾌한 진실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욕망, 즉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모순을 부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키치는 깊이 뿌리내린 인간 감정과 이상화된 이미지에 호소하며 종종 정치 이념에 의해 피상적인 감상주의와 반대 의견의 억압에 기반한 통일감과 공유된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이용됩니다. 소설의 맥락에서 공산주의는 이념적 키치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됩니다. 키치는 사회적, 이념적 무게의 한 형태, 즉 단순화되고 종종 거짓된 현실 비전에 순응하라는 압력을 나타내며 등장인물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에 직면하고 반응합니다. 이는 진정성과 쉽고 감상적인 의미에 대한 욕망 사이의 긴장을 강조합니다. 주요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삶과 선택에서 키치의 개념과 어떻게 관련되고 상호작용하는지 논의합니다. 사비나는 모든 형태의 키치를 특히 잘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이를 거짓말로 여기고 감상적인 환상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배신행위에서 일종의 자유를 찾습니다. 그녀의 예술적 노력은 종종 키치를 폭로하고 전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테레자는 사랑, 소속감, 그리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깊은 열망 속에서 특히 토마시와의 전통적이고 조화로운 관계에 대한 그녀의 갈망에서 키치의 형태로 간주될 수 있는 감상적인 이상에 때로는 이끌립니다. 소설의 결말, 토마시와 테레자가 게카레닌과 함께 시골에서 단순한 행복을 찾는 것은 사회적 키치로부터의 진정한 탈출이거나 더 개인적이고 어쩌면 이상화된 형태의 키치로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알게 된 사비나는 그녀의 가벼운 죽음에 대한 욕망과 비교하여 그들의 무거운 결말을 되돌아봅니다. 등장인물들의 키치와의 다양한 관계는 진정성, 진정한 연결에 대한 욕망 대 감상적인 환상, 그리고 미리 포장된 의미와 감정으로 가득 찬 세상을 헤쳐나가려는 그들의 개인적인 투쟁을 반영합니다. 결말과 그 해석, 소설의 마지막 사건들을 요약하며 토마시와 테레자가 프라하를 떠나 시골에서 더 단순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트럭 사고로 비극적으로 죽기 전에 예상치 못한 행복과 만족의 시기를 맞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의 개카레닌의 마지막 미소로 상징되는 평화와 상호 애정의 감각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들의 겉보기에 목가적인 마지막 날들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겉보기에 평화롭고 행복한 결말은 그들의 개인적인 존재의 가벼움과 공유된 사랑의 무게의 진정한 화해, 현대 생활의 복잡성과 부담으로부터 더 단순하고 어쩌면 이상화된 존재, 개인적인 키치로의 일종의 탈출 또는 삶의 취약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마지막 아이러니한 진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비나와 프란츠가 헤어진 후 겪는 대조적인 운명을 설명합니다. 사비나는 제네바에서 파리, 뉴욕, 그리고 결국 캘리포니아로 끊임없이 이동하며 영원히 궁극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지속적인 애착이나 헌신을 피하는 방랑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계속합니다. 사비나에게 버려진 후 프란츠는 결국 아내를 떠나 다양한 정치적, 지적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캄보디아 행진에 참여했다가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분리되고 대조적인 결말은 가벼움과 무거움, 자유와 헌신에 대한 그들의 근본적인 선택의 결과를 반영합니다. 사비나의 끊임없는 가벼움 추구는 영원한 방랑과 일종의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반면 프란츠의 사비나와의 관계 이후에도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폭력적이고 어쩌면 무의미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가벼움, 무거움, 그리고 인간 존재의 지속적인 의미 탐색이라는 소설의 중심 주제와 관련하여 결말의 전반적인 중요성을 분석합니다. 토마시와 테레자를 위한 평화로운 해결과 사비나를 위한 지속적인 불안함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결말은 소설이 제시하는 질문에 대한 단일한 답이 없음을 시사합니다. 존재의 의미는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토마시와 테레자의 죽음의 겉보기에 무작위적인 성격은 삶의 가벼움과 우연성에 대한 마지막 논평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소설 결말의 열린 결말과 다소 모호한 성격은 독자들이 인간 조건, 사랑의 복잡성, 자유의 부담, 그리고 가벼움과 무거움으로 특징 지어지는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지속적인 탐색에 대해 계속 생각하도록 장려합니다. 소설은 궁극적으로 쉬운 답을 제공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성찰을 초래합니다. 결론 먹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토마시, 테레자, 사비나, 프란츠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주요 사건들을 중요한 역사적, 철학적 주제를 배경으로 포괄적으로 개관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중심 개념에 대한 탐구를 되풀이하며 이러한 개념들이 사랑, 섹스, 충실함, 배신, 자유, 책임, 그리고 더 큰 역사와 이념의 힘 속에서 개인의 위치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이해와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밀란 쿤데라의 걸작은 인간 존재의 복잡성에 대한 심오하고 생각을 자극하는 고찰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영향력과 지속적인 의미를 지니며 여러 세대에 걸쳐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울림을 주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강조합니다.